우리나라 국내 코스닥 상장 업체 중에 이제 드론 전문 기업으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난해에도 15만 대, 올해도 16만 대를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 NDA 규정상 20% 이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충족한 유일한 업체,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최근에 모터 공장을 또 인수하면서 모터 국산화에도 성공했고, 그리고 배터리 문제도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국산 비율로 따지면 이제 100% 국산화 드론이 우리가 가능해진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두드러지는 주목할 만한 점이 또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에 전쟁에서 드론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제는 현대전에서 드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2년 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론 전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앞서서 벌어졌던 이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전투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이제 우러 전쟁에서였죠. 그래서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를 대항해서 우크라이나가 저비용의 고효율,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높은 무기를 통해서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드론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FPV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1인칭 관점의 드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듯이 드론을 조종을 해서 감시 정찰을 하거나, 또는 드론에 집게발을 달아서 폭탄을 매달고 수류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대로 자폭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임무 모듈에 따라서 임무 유형에 따른 군사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론은 가장 상위에는 그 무인 이동 비행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무인 이동 비행체 하부 단위에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UAS, 여기 이제 앞에 S라는 스몰 약자가 붙어서 소형 무인 전술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드론의 형태도 보면 쿼드콥터라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로부터 프로펠러가 6개의 형태의 헥사, 그리고 틸트로이트형과 V톨, 이건 비행기 기체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체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하시면 이제 쿼드콥터형의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드론을 많이들 떠올리시고, 실제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 형상의 기체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로우테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쿼드콥터형 드론은 뭐 인터넷이나 시중 마트에서 불과 몇만 원 내지 십수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드론 자체가 오늘날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드론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 드론의 다양한 IoT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군사적으로 또는 택티컬이라고 하는데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드론 하나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드론의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접목 활용하느냐와 그리고 이를 작전적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기체계 운영 개념이라고 하는 이제 ORD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무기체계의 성능과 재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운영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례가 된 게 드론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드론 자체로만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장갑차에 몇 대씩 달고 다니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 그다음 우리나라 현대로템의 지금 K2 블랙팬서라고 하는 흑표 전차, 이제 K3라고 미래 전차 개념 그 구상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을 차용해서 지금 그걸 일반인들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죠. 전 드론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드론이 알겠는데 드론 어떻게 막아요? 이제 전쟁의 역사를 무기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론을 전술적으로나 작전적으로 이런 공격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대드론 체계. 그래서 이거를 안티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소프트 킬과 하드 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드 킬은 드론에 직접적으로 탐지 추적을 해서
대공 무기를 통해서 요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격을 하기에 최근에 좀 각광받는 게 한 25kW에서 30kW 정도 되는 레이저 빔을 쏴서 레이저를 조사해서 직접적으로 하드킬, 물리적 타격을 줌으로써 드론을 파괴하는 행위. 그걸 이제 대드론 체계의 첫 번째 하드킬로 얘기하고 있고, 소프트킬은 이제 결국은 드론이라는 게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 원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푸핑이나 또는 제밍 등을 통해서 전파를 방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전파를 수신호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임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여기까지를 우리가 또 소프트 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근에 디코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디코이는 영어 사전에 이제 교란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코이 전술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까지 이미 많이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차를 적에게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겁이라고 하는 모형 전차, 그런 모형 전차를 모형을 여러 대를 세워놓고서 적에게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든요. 와. 근데 이 디코이 드론은 뭐냐면 이제 RCS라고 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키워서 네. 작은 소형의 기체인데 이 드론의 디코이 기술을 접목하면 적 레이더에는 대형 공격 헬기나 큰 전투기하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럼 이게 군사적으로나 작전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냐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도 사실 직접적인 대규모 어떤 병력이 물리적으로 부딪히거나 충돌한 전투가 아닌, 결국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보내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대공 방어 체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이언돔 체계로 이란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이나 또는 무인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이 아이언돔은 동시다발적으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결국은 아이언돔도 뚫린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미사일 재고가 이제 부족해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공 방어 체계는 우리가 MD라고 하거든요. 적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적의 이 미사일이든 또는 적 전투기로 오인하게끔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의 저가 드론에 디코이 드론 기술을 접목하면 적의 그러한 미사일 투발 그 시스템을 결국은 그 미사일의 재고를 소진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현대전이 이러한 뭐 국가 총력전 양상에서의 그런 그 자원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적의 자원을 얼마나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느냐도 사실 작전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네. 바로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경제 채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해외에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당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이 된 걸 제가 확인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도 디코이 드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네. 드론에 대한 대드론 방어 체계는 안티 드론 체계라고 해서 하드킬로부터 소프트킬, 그리고 이런 디코이 드론 기술 등을 설명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못 잡아요? 뭐 소총으로 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예. 이거 어떻게 보면 2023년 12월 26일 북한이 우리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5개의 무인기를 내려보냈는데, 그 무인기 중에 한 대가 P-73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네. 우리 대통령실 상공까지도 시접고 다녔다고 해서 예.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 드론은 워낙 소형화되어 있는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가 안 돼요. 아, 애초에 탐지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네. 탐지 식별이 돼야지 네. 그 다음에 네. 추적 요격을 하는데, 이제 이게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탐지, 식별, 추적, 그 다음에 요격 단계로. 그런데 문제는 탐지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크기도 작거니와 또 저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드론에
생화학제나 그리고 강력한 그런 폭탄 등을 매달아서 공격을 했을 때 이게 또 굉장히 또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보통 이제 드론은 이게 띄우는 용도긴 하지만 잠수함들을 표적시키기 위한 이렇게 물에서 다니는 드론도 혹시 있어요? 물드론이 있다고요? 드론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론이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초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정작 미국이 이 비행기를 활용한 게 아니라 프랑스 공군이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비행기를 도입하니까 영국이 또 뒤따라서 비행기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걸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비행기가 군사적 이런 작전에 처음 투입이 된 게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이미 드론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도입했던 네. 당시 드론은 비행기를 무인화해서 드론 기체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첫 1세대 드론을 이제 영국이 개발한 퀸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퀸 B는 여왕벌을 뜻하는데 근데 문제는 영국은 여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여왕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해서 드론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드론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이 비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맞네. 벌이 윙윙거리는 맞아요. 듯한 네, 착각을 네, 일으키게 네, 하는데 그래서 드론이 이미 10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100년 전부터 드론은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왔죠. 근데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이 드론의 활용도를 입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우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은 드론을 뭐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기업이 단연 중국이죠. DJI.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러니까 참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하면 뭐 짝퉁이나 불량품 인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가성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중국의 DJI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마켓이 한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7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의 뭐 전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중국의 DJI가 1년에 드론을 얼마나 생산하냐? 약 2천만 대 정도를 생산해요. 그게 다 군사용이에요? 아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DJI는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DJI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를 우리가 테크니컬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일명 가난한 나라의 무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DJI사 드론에 찌개발을 달거나 폭탄을 매달고 수류탄을 매다는 등 폭탄을 달아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이제 개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테크니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의 포토나 봉고 차량의 외판에 장갑을 덧대고 그리고 기관총 등을 매달아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지역의 반군이나 테러 단체들이 이제 정규군과 같은 그런 전차나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커머셜의 민수용 제품을 군사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우러 전쟁에서 드론이 이 테크니컬의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의 DJI사가 1년에 2천만 대를 생산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년에 군사용 그리고 일반 민수용 다 더해도 연간 20만 대에서 25만 대 내외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2천만 대 대비 20만 대면 100분의 1 아닙니까? 이거는 중국의 드론 산업과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을 산업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오늘날 전쟁 지속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에 이러한 물자를 동원하고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국력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는 군사력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산업 조달 능력이라든가 산업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사력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사실 드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국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드론 시장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근데 그래도 드론을 이제 중국에서 되게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게 2천만 대를 파는 것보다
우리가 자주포 한 대 만들어서 파는 게 돈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이제 사실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 FPV 드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드론 하나와 우리나라 K2 전차가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가령 100억이라고 치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100만 원짜리 드론이 100억짜리 전차를 잡아버리니까 야. 전차 무용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무기 체계가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최첨단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압도적인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에 있어서 보면 그런 전투와 전쟁의 양상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드론 단점이 저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하나가 하나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드론 한 대를 운영하려면 뒤에 사람 한 대가 또 있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드론이 초창기에는 애당초 이제 비행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론 내에 목표 지역을 미리 좌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그 좌표에 설정된 목표 값대로 드론이 비행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GPS 위성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원격 리모트 조정을 하게 됐고,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이제 비주얼을 보면서 이제 비행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면 이 드론에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까지 여기다 접목을 해서 지금 드론은요 사람이 조작하지 않습니다. 드론 스스로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알아서 위험물을 회피하고 알아서 임무 판단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드론이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어떻게 판별해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뭐 전장 상황을 우리가 전장 가시화라고 하는데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한 드론 등 다양한 무기체계 활용 접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인데 이스라엘 국방군이 최초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사적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공식. 그게 이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라벤더 시스템을 통해서 하마스의 무장대원 1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최소 10명에서 15명까지의 민간인 부수 비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령 하마스 고위 간부 1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라벤더 시스템에서는 민간인 부수 피해를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AI 그 라벤더 시스템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접목이 되면 훨씬 더 복잡 다양한 전장의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부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군사적 용도에 지금 계속 활용 접목되고 있고 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막 쿠팡도 그렇고 정보 유출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수집해서 전쟁에 또 활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도 네. 그렇고 일반 AI 활용을 할 때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네. 빅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AI 인공지능의 기능이 반감되기 때문에 전쟁에 활용되는 AI도 결국은 전쟁 상황에 실시간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AI 스스로 판단해서 지휘 결심 내지는 이제는 단순한 인간의 지휘관의 지휘 결심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이제 AI 스스로가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식 얘기 좀 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드론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산 스토리처럼 중국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한국산 드론을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보충을 한다든가 유럽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거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한국에 비공식 방문을 했는데 그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 현지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그 병사들 평균 연령이 지금 만 48세를 넘어가고 있답니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징집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병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2,500만 정도 내외의 우크라이나 인구가 지금 뭐 2천만이 채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인구 통계 집계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투 형태를 보면 80% 이상이 드론에 의존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 초만 하더라도 FPV 소형 드론을 최소 400만 대에서 450만 대 연간 네. 도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 상반기로부터 현재까지 약 150만 대 정도밖에 조달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게 중국산 드론인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그런 어떤 외교적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연대와 결속이나 그런 그 두 국가의 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이제 백도어를 설치함으로써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군사 정보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또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더욱이나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처음 들었는데 마이닝 드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군사적으로는 마이닝이라는 게 지뢰를 매설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닝 드론이니까 드론으로 지뢰를 매설한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폭용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최근에 확인한 내용이라 아직 그게 언론에 공개돼도 안 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왜냐면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마이닝 드론이라는 게 가령 드론 내부에 PCB 회로 기판에 다양한 소자들이 들어가는데 소자나 또는 부품 구성품 단위에다가 자폭 기능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진영에서 자폭이 돼버리면 중국산 드론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의심을 사고 있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 마켓시어의 75%를 점유한 게 중국산 드론인데 그러면 중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드론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래서 지금 그런 조달원 확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 고심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드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면 중국, 뭐 이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이란, 다 러시아, 북한 여기 권위주의 진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뭐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지만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중국산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걸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좀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드론 기업의 뭐 드론 관련 기술이나 또는 이제 또 현지에서 또 드론을 또 자체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제 분쟁 지역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출 제한 규정 때문에 사실 좀 제한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그 시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DJI 드론인데 DJI는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거나 군사용으로 판매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드론 회사가 민수용 교육훈련용 드론을 수출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린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애당초 군사용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포털을 팔면 그 알아서 중동에서 개조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중국에서 2천만 대면은 우리나라는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0분의 1. 100분의 1. 이게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DJI가 사실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이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고 압도적인 그런 가성비, 기술력.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군사용 드론 시장은
조금 다소 위협적이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중국의 일종의 계획된 적자 전략. 그래서 중국이 주변 국가의 특정 시장을 단기간 내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초저가 물량 공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이 군사용 우리 한국 시장에 지금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드론 관련 기업들 대표님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중국산 부품이나 또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쭈니까 중국에서 군사용 드론에 활용되는 부품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은 그럼 드론 어떻게 만들어요? 그 중국산 그런 거 없이? 미국은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NDAA 법령상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산 드론은 안 된다라고 해놓지는 않았고 이제 제280조 NDA에 뭐라고 돼 있냐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드론 부품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20% 이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20%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운영하나 봤더니 10%는 대략 한 모터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그 국방수권법 조문을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드론에 활용되는 사진이나 영상 등 이를 촬영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등 안보상 위해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터나 배터리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야. 그래서 나머지 80%는 지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코스닥 상장 업체 중에 이제 드론 전문 기업으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난해에도 15만 대, 올해도 16만 대를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 NDA 규정상 20% 이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충족한 유일한 업체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 이상은 국산화 했다. 국산화를 했어요. 근데 더욱이나 제가 최근 그 대표님하고도 소통을 해보니까 최근에 모터 공장을 또 인수하면서 모터 국산화에도 성공했고 그리고 배터리 문제도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제 MOQ 월 1만 개 이상의 배터리를 주문하면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배터리 공급하니까 삼성 우리 국내 기업이니까 이제 국산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국산 비율로 따지면 이제 100% 국산화 드론이 우리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내 드론 시장 20만 대에서 25만 대 내외인데 이 기업이 미국에만 수출하는 한 기업이 미국에만 수출하는 물량이 15만 대에서 16만 대라는 거는 단연 이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드론 시장에서는 최고의 선도 기업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방산주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제 드론에서 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저는 주식을 그만둔 지 20년이 됐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새로 한다고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 이 기업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작년에 상장이 돼서 상장 당시 한 16,000원 정도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당시 금액보다 절반 정도 지금 떨어졌는데 근데 굉장히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뭐 이런 전문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한번 보시면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최근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지금 설비를 갖췄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상장 회사니까 거짓 공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 기업이 이런 기술력과 이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방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이제 수출 주력이 되면서 우리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거고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방송해 주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정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예.